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내다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이 감원 발표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시장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견고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특히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는 이제 나스닥과 S&P 500이 좀 혼동이 된 것 같은데요. 나스닥 지수가 3% 넘게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에 견고한 흐름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주 후반부에 작년 4분기 어닝 시즌이 드디어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대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대체로 결과는 좀 부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애초부터 좀 예견이 됐던 그런 모습이었죠. 어떻게 본다면은 고금리가 은행들에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고금리 여파로 어떤 부실 이 여신에 대한 또 대출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좀 받는 그런 은행들의 모습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시티그룹만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본다면은 시티그룹 역시도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감원 소식을 전한 것이, 그러니까 실적과 함께 직원들의 10%를 감원하겠다라고 발표한 점이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측의 이제 발표를 보면요. 중기적으로 이 같은 액션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이 일단은 향후 한 3에서 5년간 점진적으로 감원을 하겠다라고 좀 이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임 프레이저 CEO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달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이미 좀 예고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런 실제적인 액션이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의 이제 실적을 아까도 뭐 수치로 보셨지만은 좀 더 뜯어놓고 본다면은 분기에 18억 달러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바로 해외 리스크 관련해서 비용 부담이 작용했다는 내용이 나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사측에서는 1년의 구조조정으로 25억 달러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닝 시즌의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요? 비용 절감을 하는 그런 기업만 주가가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 초반에 나와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닝 시즌 전반의 컨셉은 저희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수치부터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S&P 500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6%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분기 말 정도에, 그러니까 4분기가 시작할 때 그런 컨센서스에 비한다면은 그때는 뭐 한 8% 정도를 상회하는 순이익 성장률이 예상치로 나왔었어요. 이에 비한다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컨센서스가 조금씩 하향이 됐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폭 하향 조정된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이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느냐가 일단은 기업들에 있어서 첫 번째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뭐 언제나 그렇겠지만은 이번 4분기 어닝 시즌 역시도 가이던스가 매우 좀 중요하게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요. S&P 500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12% 정도로 점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의 어닝 모멘텀도 좀 올라오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히 돋보일 만한 섹터,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를 가장 급격하게 할 만한 섹터가 투자 아이디어를 잡는 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시티그룹의 예에서 좀 볼 수가 있었듯이 결국은 비용 통제 그리고 마진을 얼마나 기업들이 사수하느냐가 포커스가 될 전망인데요.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도 역시 좀 반영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치를 보더라도요, 작년 4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 마진이 10.9%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이 이 11.2%였습니다. 그리고 전분기가 12.2%, 그리고 5년 평균도 11.5%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악화된 마진율이 이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 밖으로 마진 측면에서의 호재가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튀어오를 가능성을 저희가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3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에 다우 편입 정도도 2개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니스는 계속해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또 중요한 또 이슈가 되겠죠. 반중 친미 라이칭더가 대만 총통에 당선이 됐다. 전반적인 선거에 대한 이슈까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16대 총통 선거였죠. 여기에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득표율 40% 이상으로 당선이 됐을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요, 미중 대리전 성격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중 친미 이 라이칭더의 당선으로 긴장감이 좀 고조가 되고 있다. 이런 좀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실제로 중국 정부는 라이칭더 당선자에 대해서 그동안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고집센 일꾼이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위험한 분리주의자라고 좀 좋지 않은 표현을 그렇게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중국이 좀 강경 반응을 좀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민진당의 승리는 대중의 주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다, 여전히 좀 속국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선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까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정치 리스크가 고조가 되는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도 잇따를 그 선거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본다면은 미중 갈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서 안보 위협이 강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전부터 이 같은 우려가 시장에는 일부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거래소에 따르면요, 새해 첫 5거래일간 외국인 자금이 미국 달러로는 한 9억 달러 가까이, 그리고 대만 달러로는 270억 대만 달러 넘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만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은 작년 11월과 12월에 강한 유입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선거 전에 어떻게 본다면 조금의 경계심으로 돌아섰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라이칭더 당선자의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이 중국이 현 총통보다도 라이칭더를 더욱더 껄끄러워하는 이유다라고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좀 예상을 해보면요,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는 단기 충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압박에 또 영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내부에서 시위가 좀 벌어진다거나, 또는 중국에서 과도한 강경 반응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충격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향후 행보가 무엇보다 좀 중요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만에서 선거가 시작이 됐지만은 앞으로도 글로벌적으로도 선거가 매우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큰 건은 당연히 올해 11월에 미국의 대선이겠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떻게 본다면은 재당선, 부활 우려가 글로벌 시장 입장에서는 좀 우려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JP모건에서 여러 차례 좀 우려 섞인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은 바이든의 정책을 뒤집는 행정명령이 릴레이처럼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상의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전체로 보더라도 글로벌에 많은 그런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장주와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뿐만이 아니라 금융시장에 대한 즉각적인 이슈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벌써 12%나 하락을 했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만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가 3.6%나 또다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도 악재가 전해졌죠. 유럽 공장 같은 경우에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한 것이 역시 금요일장에서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 외곽에 있는 기가 팩토리가 되겠죠. 근데 오는 29일부터 2주간 생산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홍해의 이 선박 공격에 의해서 부품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생산 중단의 이유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잘 갔습니다. 100%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근데 올해 벌써 12%나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의 있다는 가격 인하는 경쟁 심화를 좀 반증한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BYD 같은 경우에 이 테슬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기차를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4일로 예정된 테슬라의 또 실적 발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모두 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 하락, 어떤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물음을 던져봤습니다. 올 한 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섹터 전체 판도를 한번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테슬라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잇따른 가격 인하라든지 그에 따라서 마진율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 자체의 좀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요. 전기차 섹터 전반도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뭐 일례로 지난주 금요일에 다른 전기차 관련주도 일제히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 섹터에 대한 좀 불안감에 불을 지핀 것이 최근에 나왔던 미국 1위 전기차가 아니라 렌터카 업체죠. 허츠에서 전기차 2만 대를 우리가 팔고 내연기관차를 사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라는 뜻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올해 전기차 섹터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부 탑픽으로 이제 투자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을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흔히 말하는 옥석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대장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상대적으로 볼 때는 견고하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비중 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조 슈퍼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어떤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쇄시켜줄 테슬라만의 새로운 모멘텀에 여전히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전기차 업체와는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은 리덤증권에서는 리비안에 대해서 컨빅션 리스트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은 최근에 실적이 또 부진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하지만은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를 봤을 때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로 봤을 때는요. BYD가 여전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네시아 시장에서도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시 세계 인구 4위 국가, 그러니까 뭐 2.8억 명 정도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네시아 시장까지도 개척을 할 것이기 때문에 BYD의 또 전기차 섹터에서의 돋보이는 모습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